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기출의 재구성 책을 준비를 할 건데 기출 정리 끝, 기출의 재구성.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를 파트별로 나눠놨어요. 문법도 문법 안에서 뭐 언어의 특성, 의문의 변동 이런 식으로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어 가지고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내용이 얼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지 오늘 수업을 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2페이지 언어의 특성부터 가볼게요. 자, 마지막 시험에서는 언어의 특성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는 되게 단골손님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엔 안 나왔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보통 언어의 특성 문제는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와요. 보기 박스를 줄 거예요. 보기 박스를 주고 어떤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 언어의 특성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배웠어요. 뭐 자의성도 배우고 뭐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등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야. 자,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대체로 언어의 사회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보기 박스도 보면 영미라는 아이가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자기 혼자서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로 하고서 침대에 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진에 누울 거야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러면 영미는 뭘 어긴 거야? 언어의 사회성을 어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사회성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내가 항상 설명을 할 때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과 언어의 자의성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 요거 2018년도 문제에는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거죠. 언어의 사회성은 자, 언어라는 것은 개인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을 언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통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언중 사이에 다 한 명 한 명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무건의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언어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언어의 불가역성이다 라고 얘기해서 내 맘대로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선지도 나와 있죠. 이거는 언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변화가 보여.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게 있어? 역사라는 게 있죠.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바뀌잖아. 우리나라 큰 국가 이름만 하더라도 뭐 삼국시대가 있었고 뭐 고려시대가 있었고 계속 바뀌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언어도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변화를 보이면 문자도 바뀔 수 있고 음성 언어도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역사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하고요. 언어의 자의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 언어라는 것은 임의대로 정한 거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를 갖다가 반드시 꽃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언어의 형식이라는 게 뭐야? 음성이나 문자가 형식이죠. 이 아이를 꼭 꽃이라는 소리로 말했어야 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를 꽃이라고 부를 거야. 하지만 우리는 꽃이라고 부르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플라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 다르게 말해? 우리는 그냥 꽃이라고 부르자. 정한 거야. 그 형식을. 그들은 플라워라고 부르자. 그렇게 형식을 정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 아이의 형식, 꽃이란 소리라는 형식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 바뀌겠지만 당연히 이 소리로 부를 때 의미는 이 자체가 뜻이 의미야. 내용이 될 수 있죠. 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라면 모두가 꽃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꽃, 누군가는 플라워, 누군가는 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르게 부르게 된 이유는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한다. 각 나라의 말이 다른 이유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말로 창조성이 있었어. 나온 김에 같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언어의 창조성은 역사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언어라는 거는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안 쓰면 소멸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뜻이 이동한 거나 글자의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온 생성과 창조성은 다른 거라 그랬어.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다고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어의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한정된 단어로 무한 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